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남편과 서로 누구 못지않게 사랑했다 믿었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 살기로 결심한 건데 어쩌다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헤어지게 된 건지 말이에요. 사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가 대세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해보지 못한 채 일찍 결혼한 경우입니다. 제가 딱히 능력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28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딱히 콕 집어 무슨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닌데도 툭하면 현기증에 감기 증세를 늘 달고 살았지요. 그래서 졸업도 남들보다 2년이나 늦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도 곧바로 취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무작정 놀고 먹은 건 또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파트타임이나 임시계약직을 전전하며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다 5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주위에서 취직을 했다는 비아냥도 제법 들었네요. 남편은 그때도 지금도 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남편이 다니는 업체에 알바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남편과 사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적당히 거리두면서도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남편의 마음에 저도 조금씩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기로 했고 딱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한 측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달은 600이 넘는 달도 있고 또 어떤 달은 300이 안 된 적도 있어도 대략 평균 500은 벌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놈의 돈 때문이네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꾸준하게 돈을 벌더니 최근 몇 년간 남편의 수입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딸아이가 크면서 생활비가 점점 늘더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은퇴하신 시부모님께 형제들끼리 매월 40만 원씩 각출해서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적은 돈이라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 형편에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결혼하고 거의 바로 딸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맞벌이는 꿈도 못 꿨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제가 괜히 돈 몇 푼 벌겠다고 무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빠가 500만 원씩 2번이나 도와주셨습니다. 돈 걱정 말고 아이와 제 건강 관리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거기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에 처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3년 전에 시부모님께서 돈을 빌려가신 적이 있거든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는 도시 생활보다 귀농해서 살고 싶다며 전원주택을 지으시겠다는 이유였지요. 비록 맞벌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 키우면서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놨던 돈이 5천만 원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빌려드린 거예요. 저라고 처음부터 선뜻 드리기로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사셔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우리는 아직 젊고 기회가 많지만 부모님은 그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집이 먼저지 않겠냐며 열심히도 저를 설득을 했습니다. 거기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저희 지분만큼 형이랑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냥 길게 적금 넣어뒀다 생각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려드린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그리고 남편 혼자 외벌이라는 점도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도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의 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어들 줄은 몰랐던 터라 별 걱정 없이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내 집 없이 전세를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구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 올려줄 걱정 없이 4년이고 6년이고 계약갱신해가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2년만 살고 나면 전세금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내쫓는지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1억 전세 대출이 어느덧 2억까지 이르게 되더군요. 남편의 수입도 눈에 띄게 줄면서 점점 생활비도 간당간당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아껴서 쓸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타이트하게 소비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외출을 한 사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데 안타깝게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그만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집에서 지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막상 같이 살면서 그런 갈등들이 폭발을 해버렸고 결국 저희 집으로 잠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아이 하나 키우기에도 좁은 편이라 시어머니께서 자꾸 불편하다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회의 끝에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을 팔고 시어머니가 지내실 곳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이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사시겠다고 교통편이나 그런 건 아예 상관없이 오로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한다더군요. 그렇다고 그 집 팔릴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건 더더욱 감당이 안 된다 판단했습니다. 사실 저나 우리 딸아이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답답하다고 난리를 치신다는 거였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전원주택은 나중에 팔리면 그때 나누기로 하고 일단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아주버님과 저희가 반씩 보태서 어머님께 전세라도 급하게 얻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아놓았던 돈은 이미 아버님께 빌려드린 뒤라 다른 방법이 없었죠. 결국 남편의 신용대출로 돈을 마련해서 드렸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전원주택만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팔릴 줄은 몰랐네요. 처음에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집 팔리면 바로 갚아버리려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도통 집이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가뜩이나 자취는 형편의 신용대출까지 받아버리니 진짜 생활비가 모자른 겁니다. 딸아이와 여행은 고사하고 외식 한 번 하는데도 부담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물가는 왜 그렇게 비싼지 거기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고 난리인 겁니다. 돈이 없어 딸아이 학원 하나 맘 편하게 못 보내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서럽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외벌이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만큼 아껴서 살림을 산 것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돈에 쪼들리다 보니 이제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한 번씩 퉁명스럽게 따지더라고요. 뭘 그렇게 많이 샀냐는 둥, 이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산 거냐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 등교시키면서 출근해서 우리 아이 학원 마치는 시간인 4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니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저 역시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제 돈이 생겨서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월급에서는 이자나 관리비, 그리고 보험 같은 고정 비용을 지출했고 제가 번 돈으로는 마트 보는 비용이나 애 학원비로 썼어요. 여유가 생겼다고는 하나 빠듯하긴 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한다고는 해도 매달 120에서 150만 원 내외로 버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남편은 제가 알바를 시작하고부터 자꾸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핸드폰 게임에 현질을 몇십만 원이나 하지를 않나 거기다 반드시 사야 한다면서 비싼 피규어 같은 것도 거침없이 사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돈 쓸 때가 아니지 않냐고요. 내가 알바해서 버는 돈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돈이 남아야 정상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발끈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린 거는 안 보이냐 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이 정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화를 낼 일입니까? 제가 알바해서 돈 번다고 유세를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 한마디 한 건데 남편은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되나 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살림만 할 때는 이런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이 살아도 서로 힘내자 위로해주고 다독거리며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바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입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부부싸움 하는 날이 많아지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저희 친정아빠가 은퇴를 하시면서 전부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는 언니랑 저랑 단 둘뿐입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 혼자서 저희 자매를 다 키우셨죠. 아빠는 언니랑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당신께서는 할아버지가 사셨던 고향집을 수리해서 거기서 사시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살고 있던 집은 벌써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연금도 충분하게 나오니까 집을 판 금액 중에 2억만 가지고 내려가신다면서 나머지 남은 돈 4억은 저랑 언니한테 공평하게 2억씩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언니랑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아빠가 전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당신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쯤 뒤에 아빠는 진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고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긴 2억 원을 어디에 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남편을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한테 2억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일단 신용대출 받은 거 5천만 원 갚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내년에 전세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을 사는데 보태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세 그만 살 때 안 됐냐고 하면서요. 애도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전세로 전전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지 마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줄로만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주신 그 돈에서 딱 1억만 쓰잡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물어보니 시어머니 집 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집이 내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반면에 시어머니에게 얻어줬던 전세집은 올해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집 전세금에 1억만 더 있으면 그럭저럭 혼자서 지낼 만한 집을 살 수 있다나요? 그것도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돌리고 말이에요. 뭐 말로는 우리 명의로 사면 나중에 우리가 집 살 때 이 주택자가 돼서 불리하다나 뭐라나 거기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사들인 집값이 오르면 1억 빌려주고 2억을 받을 수도 있다네요. 지금 생각해도 저런 헛소리가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도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준 돈으로 어머님 집을 사드리는지도 용납이 안 되고 거기다 전원주택도 아직 안 팔렸는데 무슨 집을 또 사드리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언젠간 팔리지 않겠냐고 전원주택이 팔리면 거기에도 우리 지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전세 계약 끝나면 또 전세를 찾아봐야 하는데 더 이상 전세는 살기 싫다고 그랬대요. 저는 누구는 전세 사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전세 살았냐고. 사람이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똥고집이냐 언성을 높였죠. 그냥 전원주택 팔리면 거기서 나온 돈으로 그때 가서 집을 사시던 말던 알아서 하시라고 절대로 이 돈은 못 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하는 꼴을 보니 신용대출도 이 돈으로 갚자는 거 취소라고도 말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벌써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기로 말을 해놨답니다. 어머님은 벌써 집 보러 다니고 계시고 있다고 자기가 무리한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저보고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부 다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던 절대로 안 된다 말하고 아예 남편과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다다랐는데 남편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급기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 집에서 먹고 놀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일 거라네요. 그러면서 자꾸 엄마 돌아가시면 전부 우리 돈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거냐 투덜투덜거리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나이가 얼만지 아세요? 지금 딱 60둘이십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아주 정정하세요. 남편 말대로 돌아가시고 빌려드린 돈 돌려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놈의 돈 빌려달라 못 준다 싸우다가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나중에 전화해서는 고작 1억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냐면서 저를 비난했고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재산분할 따위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저보고 기여한 게 하나도 없대요. 지금까지 애 키우고 살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돈 모아온 게 누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 역시 그러자고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네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있겠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 소송문에서 소송을 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살림만 했다고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전원주택 사신다고 빌려드린 돈부터 현재까지 재산 형성에 제가 노력한 바가 모두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었고요.
판사님의 판결문이 낭독될 때 남편의 표정이란 지금 떠올려 봐도 아주 깨소금이네요. 그 후로 몇 차례 남편한테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모질게 쌍욕을 퍼부어줬더니 금세 조용해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현재는 언니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바한다고 딸아이와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낸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당분간 휴식도 취할 겸 둘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고요.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잘 살아봐야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는 언니의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 원래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뭐라든 잘해낼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아빠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계속 살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비록 혼자서 딸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로서도 열심히 살겠지만 저 자신의 행복도 챙기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